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18일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오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원희룡 지사가 오늘 아침 9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한테 녹취록을 오늘 오후 6시까지 까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어요. 일종의 최후 통첩성 메시지인데요. 시간을 정해서까지 까라라고 한 것은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원희룡 지사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기업과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 윤석열 총장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 전후 사정을 다 알 수 있게끔 인공지능이 풀어주는 그 대목 딱 잘라서 어젯밤에 내 토막으로 쫙 잘라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토막으로 자르는 거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전부를 다 까라. 그러면서요, 이준석이는 이미 윤석열 총장의 녹취록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결국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과가 있다 이거죠. 전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번에는 못 도망간다. 그러니 6시까지 전량을 까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꼬리를 딱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안 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그런데 모르죠. 또 이 부모님이 야 까라 있으니까 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한밤중에 깐 대목은 딱 내 토막이잖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깠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어젯밤에 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어젯밤에 왜 깠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까라고 해서 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 이게 이준석이의 지금 수준이에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이 까라고 한다고 해서 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깠다는 건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왜 깠는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왜 이준석이가 이제 오늘 이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6시까지 까라는 이런 요청,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 방금 보도문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마디로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대요. 네, 그냥 딱 합니다. 자, 만약에 이준석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엄청나게 말 잘하잖아요. 2등가라면 서를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페북, SNS, 방송 출연 난리를 쳐가면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원희룡 지사가 6시까지 까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안의 엄중성에 비해서, 아니 본인이 불을 질러놨잖아요. 윤석열이 곧 금방 정리됩니다 라는 말도 본인이 했고, 녹취록을 깐 것도 본인이 깠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그렇게 자신 있어? 오늘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 공개해,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딱 합니다. 한마디만 한 거예요. 예. 이거 딱 그냥 딱 합니다. 이 얘기는 나 안 깔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깐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껴고 걱정하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속상하시는 모습을 보고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회의 앞뒤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예,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 내용 궁금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이미 어제부터 까고 싶은 의사는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만 쫙 공개를 하면, 아, 이거 원희룡이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네거티브를 했구나, 이준석한테. 그래서 윤석열이 제거되기를 원희룡이도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즉 희망 고문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까라라는 요구는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젯밤 패부서부터 까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는 자기는 당내에서 절대 더 이상은 당내에서 비전과 정책, 개혁과 혁신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와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도 이제는 나는 당 대표로서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후보들의 몫이고, 나는 당 대표로서 당 개혁에만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어제 심야 입장문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딱 오늘 지금 얘기가 그냥 딱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더 이상 까지 않겠다, 이 대목에서
이제는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KO패 당한 걸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KO패 당한 걸 어떻게 해서 이제 복구하겠느냐? 본인은 당 개혁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통해서 이 실점을 만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의 뭐랄까요, 폭발성, 이 중대성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한 이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왜냐면은요, 딱 그만합시다. 이 얘기하고 더 이상 나는 개혁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지금도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공개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하지는 않아요. 이 대목도 딱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대충 넘어가는 거. 예, 대충 넘어가는 거.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아니 되겠다. 그래서 분명하게요. 정말 딱합니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딱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딱하다. 자신 있게 녹취록까지 까놓고서 그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한 것도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이 담대함과 그런 이 겸손함 그리고 이 반성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탄핵은 불가하잖아요. 탄핵이 나오는 것은 뭐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 다음에 이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는 거예요. 법에 위반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들, 판사 이런 분들이 이제 탄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핵은 아니고 지금 이준석 탄핵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이런 그야말로 헌법상 탄핵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들처럼 너도 대표직을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인 순수하게 그야말로 이준석이 지금 현재 딱한 사정에서 딱한 걸로 동정을 받지 말고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로 탄핵이 되는데요. 사실상 당헌 당규에 따르면 탄핵은 아니고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야당의 핵심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력은 내년도 정권 교체를 하는데 목표가 맞춰져야 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소환제, 당원 당규에 있는 소환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이 민주당에서의 반응은 이 막장 드라마 같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 윤석열 토끼몰이의 이준석 굴복, 국민의힘 막장 드라마 해가지고요, 쫙 지금 최고위원들 한마디씩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빠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용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지금 기고만장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소환제나 어쩌다 저쩌다 이 분란을 더 끌고 가면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지는 거는 여당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이준석 대표의 진정 어린 사과,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얘기했던 당의 진정한 개혁과 미래 비전. 그래서 대한정당으로서의 우리 국민들의 신뢰 회복,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싱크탱크, 대규모 싱크탱크가 24일 출발합니다. 제목은요, 이 싱크탱크의 이름은 2050을 준비하는 모임. 그래서 줄여갖고요, 이준모 이렇게 부를 계약이고,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이 미래 비전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래서요, 이 정책도 만들어내고 공약도 만들어낼 계획이고, 지금 현재 100여 명 규모의 각계 전문가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비대면 출범식을 하는데요, 이 출범식에는 윤석열 총장도 참여한다. 그리고 이준모의 대표는요, 이 MB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현인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모에는요, 이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요. 대표적으로 이 한국과학기술 한림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정호열 전 공정거래 위원장, 그 다음에 최성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 다음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그 다음에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 고문,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의 정책 자문그룹 최근에 발표된 42명 중에 일부도 이 싱크탱크에 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은요, 역삼동에 있는데 이 필요한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달 말쯤 이 공정교육 포럼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요. 이 공정교육 포럼의 대표는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윤택림 전남대 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요. 여기에는 이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 한태규 전 외교안보 연구원장, 그 다음에 김규환 국가품질명장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요. 청년과 여성도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교육 포럼은요, 주로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정책과 정치의 중도화를 꾀하는, 즉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요 대선 주자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마침 최재형 감사원장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 발언, 정면으로 윤석열 총장과 부딪히는,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그런 이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그 대목은 바로 생각보다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는 역시 센 사람을 때려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권의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윤석열 총장은 무리한 적폐청산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야권에게도 줬다. 그래서 야권을 통합하는 데는 부적격이고 이 본인이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요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지휘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은 야권 인사가 많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을 통합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부적합하다. 그러면서요, 이 경선 제일 강력한 상대는 윤 총장인데, 윤 총장은 이렇게 야권의 분열을 가져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당 인사들이 나를 로마 용병에 비유하는데, 나는 불의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제1야당에 자원 입대한 시민군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할 때 대표적인 감사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 이거를 예를 들면서요, 두 사건에서 드러난 비리는 모두 탈원전,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공약을 앞세운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면서요,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권하면 곧바로 노동, 공공부문,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초반 상승했다가 답보 상태인데, 이것은 아직도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호수 차관, 이 법무차관인데 느닷없이 단수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직무 독립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리고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에 나설 것인가,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 적용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윤석열 총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복 수사는 안 한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복하기 위한 이런 수사는 아직 안 하겠지만은, 잘못된 일이 나타나면 법에 의해서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요, 인식상으로는 보복수사가 아니겠지만은 잘못이 있는 데 대해서는 칼자루를 휘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혁 대통령이 되겠고, 남을 개혁하기 이전에 대통령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사개입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 삼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의 명운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권하면 1호 행정명령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100일간 정부 규제 신설 강화를 동결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이라든가 강화를 동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와
이에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에 곧바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취지를 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에서는 역시 우리 야당 후보들은요, 민주당 후보들 같이 어거지는 안 해요. 억지 주장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야당 후보들도요, 일단 한 명이 결정이 되면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대안들을 그야말로 공통적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얘기인데요. 김두관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이 후보, 이 아들이 뭐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캠프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두관 후보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요. 김두관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서 이제 여권의 후보들 모두가 이렇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항상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꼬리처럼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전략가. 누구냐? 양정철이죠.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자는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끈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양정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더 팩트에서요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단독으로 양정철하고요, 과거의 광흥창팀, 마포에 있는 광흥창역 아시죠? 그 인근에 사무실 냈다. 그래서 이 광흥창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양정철과 광흥창팀이 지난 7월 이전부터 사무실을 하나 물색해가지고 2022년 대선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 이런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더 팩트에서요 계속 말하자면 극비리의 취재를 해온 것 같아요. 이 밀행 감시를 통해서 취재를 쭉 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양정철 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지금 양정철 원장 측을 가까운 인사들도 특정 후보를 돕는 것은 아니다. 여권에서 경선이 딱 끝나면 한 명의 후보가 되는데 이 한 명의 후보에게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양정철하고 광흥창 팀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느냐? 정권 재창출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특정 후보를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가 선출됐을 때 지원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그 다음에 조한기 제1부속실 비서관인데 지금 당의 정무 원내대표실에서 정무실장을 하고 있다는 조한기,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광흥창 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광흥창 팀에 현재 청와대라든가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양정철하고 슬금슬금 몰래 극비리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근형, 지난 4.15 총선 때 전략기획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근형이었잖아요. 이근형 씨가 그때 선거가 딱 끝나가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박시영 대표, 말을 많고 탈 많은 이 사람이 하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를 했어요. 근데 이 이근영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이재명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정철에는 문재인하고도 물론 가깝지만은요, 이해찬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이근영과 그러니까 양정철은 딱 페어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명목상으로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면 그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나오는 걸 쭉 보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낙연이도 15% 20% 많은 데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재명을 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면 아까 인적인 구성면에서 이근영이가 가 있죠. 이해찬이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챙기고 있죠. 그 다음에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이미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이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상의 선두주자 이재명이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두 가지, 사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론조사 지지율, 향방, 이걸 보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근영이라고 하는 핵심 멤버와 양정철 원장의 관계, 이 세 가지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광흥창 팀이 이재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말만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재명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가 지금 친문들이 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친문들이. 왜냐하면 김경수가 이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친문들이 지금 분화해서 오갈 데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칫하면 내부 분란도 생기기 때문에 말은 후보가 결정된 후보를 돕겠다라는 취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머리는 이재명한테 가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 또 이 오후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